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의 평화를 김효석입니다. 정원선입니다. 정원선 씨, 예. 이 전화 한 통화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네. 혹시 그 전화로 물건 파는 분들 말씀 아니세요? 아니고요. 예. 그 결혼식이나 뭐 동창회, 회감년 같은 경우에 그 뭐 편지나 엽서로 연락을 하지만 누가 예.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해도 한 번에 연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신종 사업이 생겼는데요. 예. 이 전화로 대신 연락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글쎄 또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여대생이래요. 그래요? 네, 예. 확실하게 통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전화를 해준답니다. 정말 그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저는 왜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데요. 정원선 씨도 하면 잘 되겠네요. 목소리가 예쁘니까. 근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은 그것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이디어죠. 예.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의 편리함과 그리고 신선함을 주는데요. 저희 생방송 오늘의 평화를도 여러분들께 그런 신선함과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순교자 현양 미사가 어제 오후 2시 가톨릭 회관에서 봉헌됐습니다. 순교자 현양 미사는 순교자 정신을 계승하고 순교 신심 현양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봉헌되는데요. 3월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집전했습니다. 각 본당에서 모인 신자들은 이날 미사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신앙심을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 되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날 강론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맞아 순교자 현양 미사가 봉헌되는 것을 환영하며 순교자 현양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신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1월 말 순교자 현양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2월 1일 첫 순교자 현양 미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미사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 관련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잠시 후에 금요 초대석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진행하는 금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네, 화면 보시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지금도 인기 있는 만화죠. 아기 공룡 둘리. 벌써 이 둘리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예, 저도 중고등학생 네. 때 그때 봤으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때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예. 저도 인기가 있었고 참 그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예. 오늘 그 둘리 아빠, 둘리 만화를 만드신 만화가 김수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릴 때부터 무척 뵙고 싶었었는데요. 예. 그 선생님 예술가들은 겉모습부터 약간 다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습이 좀 색다르세요. 머리가 저보다 기시죠. 그리고 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마머리신데요. 네. 이렇게 파마머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파마머리 한 지가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예. 거의 뭐 둘리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제 파마머리를 했는데, 물론 뭐 파마를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장발 단속에 걸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이걸로 이제 파마를 했고, 일단 파마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남들도 또 이렇게 좀 괜찮다 그러고.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선에 편해요. 머리다 그러고- 관리를 안 하셔도. 관리는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잔손질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한 번 파마하면 한 석 달을 가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선생님 뵈니까 만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 예. 혹시 그 만화 안에 그 등장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겠는데요. 아마 거의 뭐 마이콜이나 이런 쪽 이야기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마이콜이 뭐 제가 모델은 아닙니다. 제가 모델은 아니고, 저는 또 거기에 김파마라고 따로, 그 독특한 캐릭터 하나 나옵니다. 그게 네. 접니다. 그렇군요. 둘리, 마이콜 이런 등장인물 얘기 들으니까 정말 네. 그 기억이 이렇게 되살아나죠. 이 둘리가 태어난 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어떤 만화 그리십니까? 지금 이제 둘리가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3년 됐고요. 네. 13년 됐고, 이제는 지금에서는 이제 둘리를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어떤 영화 제작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둘리.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이제 여타 작품들은 둘리 영화 제작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난 뒤에 다시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은 많습니다. 네. 예. 그 영화, 그 극장용 영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장편만의 이야기. 그러면 내용이 줄거리가 대충 어떻습니까? 줄거리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둘리 일행들이 이제 나타났던 그 과정은 거의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둘리가 어떤 길동씨와의 그 관계가 예, 예. 영원한 그 앙숙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둘리가 새로운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네. 그러니까 예. 길동씨한테 워낙 이제 이렇게 혼나고 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래서 어떤 이제 미래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예. 타임 네. 코스모스를 타고. 예.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타임 코스모스가 좀 잘못돼요. 기계 작동 불량으로 우주로 이제 날아가 버리죠. 예. 우주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 바이오킹이라는 해적들도 만나고 또 핵충들도 만나고 네. 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없겠네. 예. 뭐 그래가지고 일단 뭐 가시고기도 만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험이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환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네. 아마 상당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언제 개봉됩니까? 개봉은 이제 올 여름 방학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선물하는 네. 이런 행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 외국 애니메이션 보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던데요. 예. 그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비용 문제는? 비용 문제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외국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식의 어떤 제작비에 뭐 버금갈 수는 없어요. 네. 저희들이 어떤 또 실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서도 거의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예. 뭐 디저니에 비하면은 뭐 한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기술적인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제업 문제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최상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작업을 하는데 뭐 한 현재까지도 지금 한 300여 명이 계속 지금 불밤새고 있습니다. 이 작업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림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1초당 그림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게 한 23회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예. 23회면은 이제 가장 부드러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한 36회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저희들은 뭐 기본이 한 18회에서 23회. 그래서 아마 그림은 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나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제 김수정 씨가 그 중에서 한 주인공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건데요. 금방 봐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펭귄이죠. 펭귄이죠. 굉장히 장난스럽게 생겼어요. 네, 개구장일 것 같아요. 이번 작업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그동안 네. 나왔던 기존 캐릭터에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이 펭귄도 이제 초반부 영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 역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많은 역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귀엽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김수정 씨 만화를 보면은 글쎄 둘리 때문에 그런지 공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공룡은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그 둘리 만화를 그리기 전에는 어떤 공룡을 보는 어린이들의 시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하나의 어떤 공포의 동물이고, 네. 무섭죠. 예,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신비의 동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아마 이제 둘리를 탄생하면서 좀 둘리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보면서 만화를 통해서지만요, 이 공룡이라는 건 상당히 귀엽구나, 예, 앙증스럽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둘리가 이제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쥐라기 파크가 이제 나오면서 다시 또 어떤 무서운 동물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러나 적어도 아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공룡은 귀여운 동물, 아주 신비한 동물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둘리가 그 고길동 씨한테 막 혼날 때는 네. 너무나 불쌍하고 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섭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안아주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책을 사시는 분은 많아도요. 네. 그 만화책을 선뜻 이렇게 돈을 내고 고르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둘리 만화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네. 어느 정도나 팔렸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글쎄, 이 둘리가 만화책으로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리 어떤 서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만화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팔리면은 한 2만 부. 그런 네. 이제 히트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건 뭐 제 자랑 같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둘리가 초판 나오면서 거의 한 10만에서 15만 사이.
예, 이렇게 예. 이제 팔렸는데 많이 팔리면 2만인데 예, 2만인데 엄청 많이 팔린 거네요. 엄청 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최근까지는 얼마나 팔렸습니까? 아마 거의 지금 뭐 정확한 저희들이 집계는 내보지 네. 못했는데 아마 한 30만 부에서 40만 부 그 사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세금 때문에 잘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단하네요. 웬만한 그 베스트셀러 소설책보다 훨씬 많이 팔린 그렇죠. 만화책이. 그러니까 아마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어른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어린이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는 어떤 둘리의 이미지라는 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저도 친구 집 가서 둘리 만화책 있으면은 그거 다 보고 오거든요. 그렇죠. 돌려보고 그러는데 글쎄 이렇게 둘리 만화가 오랫동안 사랑받게 되는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둘리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둘리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초능력도 나오고 네. 또 어떤 뭐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쪽에서 보면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둘리의 강점이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둘리의 강점이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아마 일어나는 일상사 일들 있죠. 네. 그러니까 고길동이라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편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둘리와 그다음 길동씨와 그다음 여러 친구들의 어떤 생명력을 길게 가져주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부분이라는 것은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한 모습에서 계속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래 좀 장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늘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길동씨 괴롭히다가 사고를 치고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살 그렇게 데가 끝나네요. 없어요. 예, 네. 정말 그 둘리 어린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 예쁜 사람을 싫어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예. 둘리도 이렇게 예쁜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뭐. 오달자의 봄에 오달자 양 네. 그리고 날자 고돌이의 고돌이 그 예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그리시게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예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예쁜 사람 좋아해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지금도 저 화면 나오고 있죠. 제 얼굴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잘생긴 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받고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별명이 뭐 어릴 때 뭐 못난이나 돼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런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러한 느낌들 그다음에 그렇게 받아왔던 어떤 상처들이 네. 아마 제가 작가가 되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떤 볼품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떤 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쪽에 어떤 주인공들에 대한 어떤 앵글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물론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겨서 잘 살겠지만은 못생긴 사람들도 못생긴 나름대로 또 잘 살 수 있는 어떤 이유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기 어떤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조연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만화에서 주인공이 못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당위성을 주는 거죠. 네. 그 그래서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못나 스스로 조금 못나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그렇죠. 그런 만화. 하는 희망. 자, 이 김수정 씨 만화 둘리가 이 TV 만화로 방영이 됐죠. 예.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리 보고 조리 하죠. 할 수 없는 둘리 빙하 타고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엄마 찾아가는 그 빙하 시대를 맞는 장면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예, 처음 예.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 둘리가 엄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빙하가 얼어서 지금 서울로 오고 있는 장면이죠. 아 저렇게 왔죠 맨 예, 처음에. 그렇게 예, 왔죠.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영희를 이제 만나게 예, 됩니다. 저기 둘리가 깜빡깜빡하면서 보고 있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좀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둘리의 겨우장이 짓이 이제 극도에 달할 때죠. 네, 네. 네. 친구들도 생기고. 네. 이제. 그 호이 하면 이제 마술을 부리게 되는데 벌서는 벌서는 장면. 장면. 너무 귀여워요. 예. 저 옆에 친구가 그 도원이라고 네. 예. 외계인입니다. 깐타비아 별에서 예. 저 도너 코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자두코죠. 예. 자두코. 그러면서 예. 그 둘리를 이제 감싸주는 게 이제 영희라는 그렇죠. 늘 옆에서 예, 또 아니고. 돌봐주고. 앞마당에 고이고이 묻어줘. 어디 가는데 그래? 그 전목이 아긴 안 나오나요? 예, 시동이요. 희동이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소련, 그 러시아로 거되기 전에 네. 그 소련이 조금 이런 뭐 불법 좀 이런 거 있었죠. 비행기 납치. 예. 그 장면에서 이제 좀 소련 사람들 혼내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나왔다, 마이콜. 아마 끝부분 가서 외국으로 가죠? 아니, 외계로 가죠? 마이콜이? 예, 여기를 가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아, 돌아오나요? 거기서, 예.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맞아요. 둘리가 저 코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 자두다 그러면서 딱 네. 코를 떼어 먹으려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이 나는데. 장면이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예. 부르는 노래인데 좀 슬프네요. 엄마랑 놀던 길. 정말 둘리 보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늘 독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네. 독자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쉬워하는 게 둘리가 어딘가에서 있을 것 같다. 이 그림이나 인심에서만 아니라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 둘리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는 이런 편지도 많고요. 예. 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팬레터를 보냅니까? 예, 많이 보내죠. 예.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늘 둘리의 어떤 꿈을 애들에게 네. 깨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둘리가 정말 있다고 그렇죠. 믿을 것 같은데 예. 그 언제부터 이렇게 만화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만화를 처음 본 것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만화를 보는 순간 이건 뭐 그 매력이라는 걸 뭐 말도 못했어요. 그게 그대로 그냥 빠져들었으니까. 예. 그리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가의 길을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어릴 때 보면 저희도 기억이 있어요. 꼭 수업 시간에 옆에 앉아갖고 공문 안 하고 이렇게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좀 뭐 제 노트뿐 아니라 저희 형 노트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여백이 나면 지금도 이렇게 여백이 예, 났죠. 예. 이 여백이 나면 다 그렸는데. 예. 근데 이제 어릴 때도 제가 이제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그런지 형의 노트에 이렇게 이제 연습장 노트에 예, 그려도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아, 그림 형도 그리는 또 거. 자기 노트에다 해주는 걸 예, 예. 좋아했군요. 왜냐면 워낙 잘 그렸으니까. 아, 네. 근데 이렇게 만화 그리시는 분들 네. 보면은요, 독특한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만화 네. 그리는. 근데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그린 스타일은 뭐 좀, 뭐랄까, 좀 단순한 쪽에서 좀 복잡한 걸 좀 찾아내려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고, 또 예. 반면에 복잡한 그 세계를 좀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좀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옷을 사면은 얼마나 네. 입게 되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제가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음악가들은 길을 걷다가도 좋은 악상이 떠오르면은 종이가 없다 그러면 막 옷에다가. 소매도 그리고 막 아, 하는데 예, 예, 예.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뭐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늘 어떤 메모지라든가 필기고요. 예, 예. 이는 네.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설사 그것이 없으면은 간혹 이제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메모지 같은 거 있죠. 메모지도 레킨. 아니고 레킨. 예. 네네. 거기에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고. 거기도 예.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차곡차곡 모아지면은 나중에 또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소재에 끌이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뭐 잠자는 시간에도 사실은 만화를 잘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 전에도 노트하고 이렇게 필기구는 늘 머리맡에 두고 자요. 아, 꿈에서라도 생각나면 막 쓰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만화를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궁금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지금 한 장 그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를 소재로. 그렇더라요. 근데 지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제가 네. 그릴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그리는 거는 거의 다 만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초상화가 아니고. 예, 조상 아니고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야, 저희가 처음으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얼굴이 예쁘세요.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 저희가 둘리와 형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둘리 아빠가 그리시니까. 네. 예. 눈. 예. 너무 예쁘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코가 상당히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리다 보면 관상도 보실 줄 아실 것 같아요. 저희들 관상만 잘 봅니다.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이제 예, 이런 정도의 예. 선도 네. 잡히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저는요? 네. 자, 그 머리형이 약간 이렇게 가장 평범한 머리형. 예, 네. 좀 평범하죠. 네. 그렇죠. 혹시 길동 씨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각이 찌시네요. 네. 눈이 아주 크세요. 예. 혹시 이렇게 그려서 이번에 만드시는 그 영화에 제가 출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간혹 이런 쪽에서 어떤 뜻하지 않는 캐릭터를 그리죠. 예. 그러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만화에 연결이 돼요. 예,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저 출연료는 안 받겠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의 예, 모습이 예. 있는데 네. 이게 이제 tek스에서 이렇게 되니까 예, 조금 예. 그런데 아유, 정말 예쁜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에서 처음에 시작되면서 네. 이것을 이제 좀 더 만화적으로 이제 따듬습니다. 예. 예. 좀 더 약화시키고 가장시키고 하면서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자, 저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캐릭터입니다. 네. 요즘 그 캐릭터 산업이 또 한창 뭐랄까 예. 사업 중에서 또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저 작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뚫리나라를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캐릭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도 어떤 그런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금 둘리가 이제 캐릭터가 이제 뭐 국내에서는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제 욕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세계적인 둘리, 네. 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둘리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제 꿈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캐릭터 산업, 네. 요게 예, 예. 소리 나고요. 예. 그러면 얘가 둘리 네. 여기 지금 예, 희동입니다. 이 희동이 보이고 자, 있죠. 이게 이런 예. 인형뿐만 아니라 옷이나 음식 등등의 이 90%가 이제까지는 디즈니 만화에서 많이 따와갔고요. 이거 로열티를 지불하고 예. 있는데 예. 정말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그 순수한 창작물의 유일한 것은 이 둘리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런 게 좀 많이 개발돼서 이 디즈니를 좀 눌러갖고 우리 아이들 정서에 좀 많이 우리 것이 예, 했으면 예. 좋겠는데. 근데 김효석 씨, 네. 둘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둘- 모르시죠? 모르겠는데. 제가 둘리의 팬으로서 선생님 만나봐 주세요. 이게 네. 둘, 우리나라 네. 하나 둘 할 때 둘하고 예. 일, 이 할 때 예, 이하고 해서 예, 둘리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오. 이게 둘리 이게 팬이었는데요. 보통 예. 이제 둘리라 그러면 애국 예. 어떤 이름으로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방금 그 그렇죠. 말씀이 맞는 거죠. 네. 참 요거 저희 조카 좀 갖다 주고 싶은. 그래서 제가 프레젠트 선물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많아도 이거 글이 오늘 수학이 많은데요. 글쎄 네. 말이에요. 자, 이 보니까 김수영 씨와의 그 만화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그 만화관이라든가 만화 네. 철학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만화는 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한국에서 했던 만화라는 건 사실 대접 못 받고 네. 거의 뭐 이제 어떤 천대받는 문화로서 이렇게 이제 왔다가 근자에 와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또 좀 어떤 뭐 산업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조금 더 이 만화에 대해서 좀 폭넓은 어떤 이해를 이제 또 구해야 되겠지만은 네. 제 생각에서는 좀 더 어떤 이 이제 만화를 통한 즐거움, 뭐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주고 싶어요. 네. 예, 좀 행복을 주고 싶고, 좀 어떤 찌들린 어떤 삶에서 좀, 밝은 어떤 미소도 좀 찾게 하고, 이게 좀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네. 세계를 계속 좀 지향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아이들은 그 아톰 보면서 예. 네. 그 과학적인 그렇죠. 그런 예. 그 꿈을 키웠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그러니까 그 만화가 주는 영향이라는 건 사실상 어떤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무시해 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좀 더 어떤 해맑은 어떤 웃음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토탈, 미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 뵈니까요. 그 눈빛이라든지 표정 같은 게 참 어린아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순수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쁜 둘리가 탄생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올 한 해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추진 중인 이제 그 작업을 좋은 쪽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예. 제 욕심 같아서는 극장에서 어떤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싶고 네.
또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TV 시리즈용도 이제 둘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잘 되면은 해국 전지 시장, 세계 시장을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과 이제 캐릭터 사업은 좀 병행해가면서 또 새로운 이제 만화 캐릭터도 또 개발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예. 저희야 도와드리는 게 이제 영화 보러 가는 거. 나 이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영화 네. 꼭 성공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전화로 각종 아이디어 산업이 발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 모신 그 만화가 김수정 씨야말로 그 아이디어와 재치 그리고 노력 이런 것이 한데 그렇죠. 어우러져서 그런 상조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만화를 좀 그려보시죠. 아, 예, 그럴까요? 자, 이 아이디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정원선 씨, 예. 이 교통법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아이디어일지 법규에 대한 아이디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철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지하철을 이렇게 하늘로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열차처럼 재밌게 이렇게 좀 다니면 안 될까요? 아, 예, 아이디어죠. 네, 그 뭐 예.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안 되나 봐요, 우리는. 네. 그런가요? 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그 교통법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생생한 불편함과 개선책을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아주 그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그 신호등, 그 건널목 신호등 참 언제 켜질지 모르잖아요. 살까 말까 예, 이러는데요. 담배 한 갑을 살려고 해도 이거 건너가서 살까 여기서 살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남은 시간을 좀 표시해달라 그런 예, 아이디어가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도로에 센서를 표시해서 설치해서 지금 그 교통 흐름 같은 거를 좀 즉시 알려달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위에 아이디어가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는데 오늘부터도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보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겠습니다. 김효석 씨도 한번 해보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 별난 신부님이나 수사님들을 만나 뵙는 이색 탐방.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구장이 개그맨 권영찬 씨가 앞으로 살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구장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영찬입니다. 예, 드디어 근데 뵙게 되네요. 둘리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우리 김수정 아저씨. 아, 요즘 좀 권영찬 씨께 저까지 이렇게 계셨는데. 자리를. 왜냐면요, 제가 별명이 공룡 둘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얼굴에 힘을 주면은 콧구멍이 저절로 커지거든요. 근데 혀를 이렇게 둘리 같지 않습니까? 뱀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네. 혹시 무슨 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금요일이요. 아, 오늘이 금요일이면서 네.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아, 여성의, 네. 온누리의 여성에게 평화와 사랑, 그런 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여자분들에게 무척 관심도 많고, 그러면 국제 남성의 날은 언제인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국제 네. 남성의 날이 언제죠? 한번 권영찬 씨께 여쭤볼까요? 네. 네, 언제입니까? 저 모릅니다. 그냥 남성한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한테 신경 쓰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예. 진짜 관심 있게 보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예. 그분이 이색 탐방의 주인공입니다. 아, 남자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이시죠?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예. 네,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면 아, 이런 분이구나 아실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락가락 걷다가 뭔가를 팍팍팍 꼬집어내는 개그맨 권영찬입니다. 무슨 콜로모 같지 않고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 같네요. 근데 오늘 제가 찾아뵐 이색 탐방의 주인공은요, 언어의 마술사, 말의 황제라고 불리는 신부님인데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4가지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말이 아니라면 한간에 유행하는 젖소부인 바람났네, 그런 것처럼 혹시 말탄 신부님 바람났네, 그런 게 아닌지 진상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가시죠. 방송을 너무 잘하시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다 웃어요. 여기서 저기서 웃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무슨 강론을 하시면은 나도 이렇게 신부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도 눈물이 쫄쫄 흘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여기서 저기서 훌쩍훌쩍 울거든요. 술을 굉장히 잘 드세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도 같이 대접을 하면은 저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체력이 강하시고 아주 술을 아주 잘 드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술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펜보다는 꽃게이 자루가 가볍다는 식으로 하여튼 그 몸속하시는 것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신부님이요? 신부님이 나무 많이 심으신다고요? 제가 다 심어요.
자,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는 바로 이분. 얼룩 모자를 쓴 바로 이분이 오늘 이색 탐방의 주인공이다. 네. 그 뭐 열심히 하실 것 같이 복장은 그런데 정말 지켜만 보시고 계시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신부님은 자칭 타칭 나무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아빠요. 나무 신부님이 아니고요. 네. 예. 자, 지금 신자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네. 계속 신부님은 자, 기율하고 계십니다. 이용남 신부님은요, 진짜 나무와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내가 나무인지 나무가 나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이지. 하하하 웃으셨습니다. 예. 언어의 마술사라는 건 바로 이 나무랑 말을 하기 때문이네요. 그러면은 네 가지 비밀은 뭡니까? 쉽게 얘기는 못하죠. 네. 근데요, 신부님이 나무 심는데 직접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뵈니까 그냥 총감독에 각본만 쓰시는 건지 그냥 뒷짐만 지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있으면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가하게 나무에 물을 주시는데 과연 바로 이 손을 장면입니다. 떼셨어요. 모든 일의 엑기스, 핵심, 중심, 하. 일명 한국판 가위손 또는 헤어드레서라고 하는데요. 저 날렵한 과위질. 혹시 전직 엿장수가 아니었는지 사세요. 빈병 바꿔줘요. 그런 거 아니죠? 아 근데 모자가 엿장수 모자 같은데. 바꿨어요 가위. 삭둑. 정성어리 손길로 나무를 손질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됐다. 작은 가지만 이렇게 딱 골라서 자르시네요. 네. 왜냐면 큰 가지는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바로 이 방이요. 네 가지 비밀을 가진 신부님의 방인데요. 신부님 방에 들어오면 공통된 특징이 굉장히 책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책을 다 읽은 거냐? 아니면 그냥 갖고만 계신 거냐? 이것은 끝까지 비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분 양파를 키우는 사람은 봤어도 이 고구마를 키우는 신부님은 처음 봤습니다. 이 고구마인데 혹시 얼굴이 이렇게 땡글땡글하신지 그건 조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거는 비단으로 만든 장미 목주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부님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신자분들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 사진은 신부님이 사제석품을 받은 당시인데 뒷모습을 찍어놔서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밑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부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서품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테이프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이 노래 그리고 김다혜 동요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 이걸로 봐서는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이고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마기가 있는데 안마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아이고. 자,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아까 코를 팽 풀었는데 이 종이에 내 그림자라는 시가 있는 걸 봐서는 신부님은요 이 시로서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근데 고구마를 키우셔서 그런지 굉장히 얼굴이 푸근하신 것 같아요. 예, 고구마 닮았다 그래야 남들이요. 신부님,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비밀이 시였나요? 언어가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죠?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시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은 읽으시나요? 아니고 예.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는 글로써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남들이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야, 신부님 너무너무 멋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부님 남자답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밀도 그냥 이왕에 말씀해 주시죠. 그런 거야 차차 알게 되겠죠. 뭐 사람이란 다 비밀이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란 다 비밀이 있는 것이죠. 속상하네. 자, 나무에 이어서 시. 과연 이 세 가지 비밀 말을 안 해준다고 못 찾을 건영찬이냐? 자,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글쎄요 깨끗한 건물이 삭제관 아닙니까? 아유, 김현석 씨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화면 속에 힌트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무는 아까 나왔었고 신부님도 계시고 모르겠는데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환하게 웃으시는 저 얼굴. 네. 그럼 저 뭡니까? 자, 바로 정답은 바로 신부님이 직접 붙인 화장실 이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 이름하여 예.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화장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둘은 안 들어가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 나 홀로 화장실 속의 모습을 신문을 쫙 펼쳐둔 모습. 예. 자, 꼭 닭장 안에 늑대 같죠? 아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권영찬 씨 키만 크신 줄 알았는데 너무 싱거우세요. 닭 키우는 게 저게 비밀이에요? 저 신고온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금 좀 치겠습니다. 팍팍. 무슨 그런 뻔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정답은 바로 저 닭 속에 있습니다. 금달걀을 낳기도 하네요. 토종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귀한 닭 같은데. 사실은 네. 저 닭들이요 정말 보기 드문 희귀종들이라고 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저런 주택 같죠? 네, 그렇네요. 저도 저런 데 좀 살고 싶은데.
저런데 가고 싶어요, 저도. 자꾸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밀이 뭡니까? 자, 마지막 비밀은 이 정원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율 물러나고 이제 신부님이 직접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빵의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어 놓고 빵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손 모양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체를 우리가 잘 받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 잊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고 계시고 뒤에서 천사가 항상 우리의 참된 길을 이렇게 잘 이끌어 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T십자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 T십자가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라는 그 성서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이 성당 안을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나무 어떻게 모셨어요? 한 번은 얻어오고 한 번은 주워오고 한 번은 빌려오고 한 번은 뺏어오고 넷 중에 한 가지를 택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 참 신기하죠? 이를 헛 밟아가지고 그가 검해가지고 그냥 밟았더니 똥통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서부터 쭉 해서 페인트가 내 몸에 다 이렇게 묻었을 때 그때 마침 성지 순례객들이 버스가 착 오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그 신자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사제관이 어디 있냐고 신부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저씨 너무나 재밌는 사람이라고. 아저씨 신부가 아무나 되는지 아시오? 그래가지고 자, 신부님이 나무를 어려워 만지는 손길. 저도 한 송이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싫어요. 나무가 싫다는데요. 자, 이제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제목은 나무와 신부님이십니다. 정말 나무 아빠다우시죠. 저게 다 성당 앞쪽 마당입니까? 그렇죠. 신부님이 갖고 싶은.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예. 바로 성당 안에 있는 작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술가세요. 그러네요, 정말. 예. 근데 그 이용남 신부님 신학교에 다니시기 전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고 중동 지방에 또 다녀오셨다고 하시죠? 네. 그 또 중동에서 또 굉장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또 이루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나무 심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네. 사막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네. 이 중동 지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몰래 들어가시는데 신부님을 도와갖고 무려 30명의 많은 사람들을 영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정말 사막에 나무 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네요. 예, 그렇죠.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엄합니까, 법이.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대단하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저를 째려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이색 탐방 시간이 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톤으로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희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순서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15살 소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자, 김승범 군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보시죠. 생활보호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는 일원동 도시개발 아파트 301호 소년가장 승범이네가 사는 곳입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 돌리기도 수월치 않은 올해 66된 승범이 할머니. 날품 파는 파출부 일자리라도 하루 나가고 나면 몸져 놓는 건 꼬박 열흘입니다. 쓸어도 먼지같이 쌓이는 걱정들. 비질하듯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는 걱정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릴 때 사고로 먹은 양적물 후유증으로 눈 감는 그날까지 한시도 편치 못했던 아들. 아들이 세상을 뜬 지 한 달도 안 돼 집을 나간 며느리는 아직껏 소식이 없습니다. 새 학기 첫 수업이 있는 오늘, 방학 동안 부모님과 놀러 갔던 얘기로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신이 난 아이들.
15 소년가장 승범이에게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형이야? 빨리 들어왔네.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묻히기 시험이 오늘. 응. 근데 공부 좀 안 하니까. 니네 저기 쳤어 어땠냐? 쳤어? 응. 영화가 좀 재밌었어. 니네 오늘 니네 남녀공학이지? 우리보다 좋겠네. 아니? 왜? 오늘 니네 공부 하나. 떼장이 승호의 중학교 입학식이 엊그제. 새로 맞춰야 할 교복 때문에 할머니도 승범이도 얼마나 동동거리며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태 전 승범의 교복을 맞춰줬던 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빠듯했던 아버지가 약 대신 장만한 전기 안마기. 단칸 새빵 하나 남기지도 못한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단 하나 있는 유품입니다. 할머니 안마해드리기는 매일 빠지지 않는 승호의 일입니다. (4년) 전 그해 32의 젊은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간 지 하루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뜰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11살 먹어 엄마도 아빠도 잃어버린 승범이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잘 커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 달 수입이라고는 승범이 형제에게 나오는 생활보조비 20만 원이 전부. 한푼이 아쉬운 승범이 할머니가 침침한 눈을 위해 준비한 일이라고는 고작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돋보기가 전부입니다. 성남 사회복지관은 일주일에 2번 승범이가 빠짐없이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과외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형편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건 몇 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4,000원 하는 회비도 할머니가 하루 일해주고 열흘 넘게 알아누워야 생기는 돈이란 생각에 승범이는 자꾸만 초조해집니다. 우리 지금 승범이에게는요, 마찬가지로 승우에게도 이 학생들은 당장 시급한 게 학습 지도입니다. 이 학습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봉사자 한 분이 정기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결과 이 학생의 성적에도 향상을 가져왔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었던 그러한 부분도 많이 고쳐졌었습니다. 승우는 상 갖다 놓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대해본 게 언제인지 승호는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엄마 대신 두 형제가 찬찬히 나누어 챙기는 저녁 밥상. 꼭꼭 눌러 담는 밥처럼 엄마 생각도 저만치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달랑 3개뿐인 밥 공기. 2그릇, 아니 한 공기라도 더 넣을 자리가 충분하건만.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그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지나는 저녁 식사.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할머니의 밥상머리 다짐. 빨리빨리 자라거라, 공부 열심히 해라. 밥벌이라도 하게 되는 승범이 형제를 보는 것이 소원인 할머니. 눈에 밟히는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도 마음 놓고 자리에 누울 수도 없는 승범이 할머니입니다. 임대 아파트로 와가지고 너무 가정부 생활을 1년 반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 애들 만나두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죠. 너무. 그러다 우리 승범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애들 밥 해주고 펜도 사주고 팔집을 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오래 살지요. 힘들 때는 이렇게 도왔고, 저랬을 때는 친구도 엄마도 다 오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지금 기분이 그렇죠.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승호. 기계 잘 만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승범이. 언제쯤이면 승범이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지 그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봄입니다.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을 텐데요.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따뜻한 봄, 따뜻한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성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주실 분들은 저희 평화방송 총무과로 연락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밑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지요.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행사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카페 테아트르 군누리에서는 연극 풍금이 있던 자리 공연을 연다고 합니다. 서울 766국에 1030번, 766에 103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호아마톨에서 현민자 첼로 독주회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서울 548국에 4480번, 5548에 4480번입니다. 오늘과 내일 희망의 집에서는 무료 영화 콩고를 상영합니다. 853국에 8851번에서 3번까지, 8553에 8851에서 3번까지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봄 개편과 함께 이 정원서 씨와 함께 진행한 오늘의 평화를 벌써 네. 일주일이 됐는데요. 자, 소감이 어떠신지요? 벌써 일주일이 가나요? 시간이 네. 정말 빨리 가는데요. 자연스럽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기도 너무 힘든데요. 웃는 걸 잊어버리셨다고요? 예.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